교재를 나중에 복귀하시게 될 건데요. 요 어플 안에 있습니다. 파큐라 네이버를 받으신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눌러가지고 보기 누르시면은 있다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연락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고 중간에 보면 이제 글씨들이 많은 영역이 나오는데 그거 찍으실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파큐라 네이버 받아서 회원가입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바로 받자마자 10초면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받기가 필요하시면 원래 처음에 저한테 주는 시간이 50분이라 소주를 5개 잡아왔어요. 근데 어제 그제 물어보니까 30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개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2개는 그냥 건너 뛰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딱 45분인데요. 딱 30분 주어진 시간만큼 15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새로 오시는 우리 최 대표님들 신규인들 볼 때는 제 소개 잠깐 할게요. 저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새로운 데이터맨에 썼다든지 이야기 썼으면 전부 제가 만든 글꼴을 맨날 쓴 겁니다. 바람의 나라 하시든 뭐 하시든 저기 게 전부 제가 만든 거고요. 아이 서울이 보면은 이행자 위에 동그라미 붙인 거 쓰고 있잖아요. 로고요. 저는 이행자에 NEM 써가지고 일단 꼬다리 붙인 것도 제가 옛날에 디자인, 저 로고가 제가 디자인해 준 거예요. 황필엽 사장한테. 여러분들이 서울역이나 1호선이나 또 밑에 광주 뭐 버스 정류장, 우리나라 뭐 사당역에서 가시는 버스 안내 전광판 거의 길거리가 보이시는 전광판 전부 다 제 글꼴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셔가지고 또는 지하철 카드를 넣어주세요. 카드 뒤에 타는 거 편의점 갔으면 사인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요 전부 제 글꼴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용 스크린 폰트의 반 이상이 제가 만든 걸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30년째. 그래서 저런 일을 했었고요. 지금도 저런 페블 같은 스마트워치에 저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옛날에 저런 일을 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매일 몇십 번 제가 만든 걸 보고 계실 겁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요. 옛날에 영어가 컴퓨터가 전부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시사, SYSOP, QYT. 요즘은 카페식이 내려받기 저런 영어를 쓰는데요. 저게 제가 만들어 보고 한 겁니다. 국내 최초의 한글 운동의 공개 제가 있었습니다. 책들을 더 많이 썼죠. 국내 최초 블로그 책을 제가 쓴 거라 네이버 블로그에 전부 제 책 보고 배우는 거고 혹시 스마트 책으로 국내 최초 스마트폰 책으로 문화부 장관사 국내 최초의 대한민국 IT사 책으로 문화관광부상 그리고 정부 상점령의 기업인들 매립점령 책으로 부총리상 등등을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모르시는 분이 많으셨으니까. 자, 세계 주제 하겠습니다. 세계 주중에서 15분 동안 옛날 얘기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옛날 얘기합니다. 자, 밀레니얼 시대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것인데, 우리가 맨날 인터넷, 웹, HTTP 저런 용어를 써요. 근데 사실 저런 용어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이 쓰다 보니까 본질적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웹이 무엇이죠? 사회자는 웹이 뭐죠? 그러니까 뭐를 웹이라고 부르죠? 우리 세계 대표님. 인터넷하고 웹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연결. 아니에요. 자, 웹을 설명할 수 있으신 분. 우리가 그 많은 웹 서비스를 만든다, 웹에 관한 걸 만든다 하는데 웹이 뭔지를 몰라요. 이러면서 웹에 관한 서비스 만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웹을 모르고서 웹을 설명도 못하면서 웹에 관한 서비스 만들어서 우리가 웹에서 1등을 얘기하는 거죠. 스마트폰에 20개가 넘는 센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의 매뉴얼이 1000쪽이 됩니다. 보통 갤럭시나 아이폰 보시면 PDF 문서로 500에서 1000쪽짜리가 나는데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사용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이 안 보셔도 돼요. 전화만 걸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모바일 웹이나 스마트폰과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 때 스타트업들이 단 한 명도 안 읽어본다는 것이죠.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돌아가는 툴의 하나입니다. 인터넷에서 돌아가는 툴이 굉장히 많아요. 1974년에 만들어진 이메일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툴이고 TCP/IP, 고퍼, 텔넷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스넷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돌아가는 도구예요. 툴이에요. 이 모든 툴들은 RFC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Request for Comment라고 해가지고 의견을 구합니다. RFC 1945번이 웹에 관한 것인데요. 웹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정확한 정의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로, 이메일도 도구고 그리고 텔넷 FTP 다 도구입니다. 도구 중에 하나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정확한 정의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쓸 때 HTTP라고 쓰는 거예요. 하이퍼 트랜스폼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그 옆에는 이제 하이퍼텍스트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 전부예요. 저거를 이해하려면 옛날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밀레니얼스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건데요. 설명이 되게 길겠죠. 일단 디지털과 비트 세계관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디지털과 비트하고 그 전에 아날로그 차이는 딱 하나죠. 중간이 없어요. 아날로그는 뭐든지 선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검정색이 있으면 흰색 중간에 회색 분자도 있고, 대충 확률적으로 이쪽이 한 40%, 이쪽이 60%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아날로그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연속돼 있어요. 선형적이고 그리고 연속적입니다. 반면에 디지털은 공간 1이에요. 이간에 적어요. 중간 아예 없어요. 이간은 적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인터넷이 뭔지 설명하실 수 있는 건 네트워크끼리 연결되는 것을 인터넷 워킹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작업을 갖다가 인터넷 두 개의 컴퓨터 사이에 연결하자면 인터넷 워킹이라는데 거기서 나온 이름이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두 개의 컴퓨터를 연결했다는데 이 망 이름이 뭔지 뭐냐 물어봤더니 이걸 모르는 거예요. 뭐 두 개를 연결했으니까 인터넷이겠지라고 대답한 게 인터넷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은 컴퓨터 사이가 연결된 네트워크망 자체입니다. 그 회선, 전선, 전화선, 이 온라인 전용 성의 망 전체가 인터넷이에요. 거기서 사용된 도구가 텔넷, 이메일, 그리고 FTP, 그리고 고포, 최종적으로 웹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웹이 가장 중요한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에요. 하이퍼텍스트를 지원하는 거예요. 자, 하이퍼텍스트는 무엇이겠죠? 하이퍼텍스트가 뭐냐? 이겁니다. 하이퍼텍스트는 비순차 글쓰기를 뜻한다. 나뭇가지처럼 갈래 꺾고 독자에게 선택을 표현하는 문장, 대화형 화면을 통해 가장 잘 읽히는 문장이다. 리터러시 머신에서 1965년에 헤든 넬슨 박사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비순차적 글쓰기예요. 즉, 우리가 동아백과사전을 볼 때 3일절 유관순, 유관순을 보고 싶어. 그럼 우리는 기억, 이거, 디귿, 이음, 오요, 우유, 고고고가 아니라 수수수순 이렇게 한 차례대로 넘어갔어요. 근데 3일절에서 유관순을 보고 싶으면 갑자기 페이지가 딱 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유관순 딱 넘어가. 3일절에서. 얼마나 좋아요. 종이가 안 넘어가요. 1절에서 100점 넘어가. 지가 알아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안 되죠? 어떻게 이해가 돼요? 얘가 나한테 말을 걸어요. 주인님 하고 말을 걸어요.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얘가 나를 말을 심지어 얘가 나한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 보실래요? 종이 시절에 이 개념 자체를 얘기하면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이것이 정보학에서 꿈의 텍스트였어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정보학에서 몇 가지 핵심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핵심이 인덱싱입니다. 인덱스는 100만 다 뒤져봐요. 근데 도서관에 가서 인덱스, 김동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인덱스를 보시면 그 사람 책이 몇 서가 몇 번째 있다 딱 나와요. 우리 도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히 혁명적이에요. 100만 원도 안 뒤져도 되니까. 딱 김동이만 찾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온 핵심 기술이 뭡니까? 멜비 듀이의 DCC, 듀이의 디시머 클래시피케이션, 시점 분류법. 그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이자지 140년밖에 안 된 겁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한 방에 갈 수 있을까? 저 100만 권 책 중에 내가 원작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이 논문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래가지고 다이어트 논문을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은 다이어트. 자, 인덱싱 기법도 굉장히 훌륭한 건데 인덱싱 기법의 단점이 보이죠. 저자 이름은 찾을 수 없어요. 김동이라고. 책이라도 알아야 돼요. 뭔가 알아야 돼요. 다이어트 관련 책이 뭐가 있는지 누가 썼는지 어떻게 알아야지 제가. 그러니까 인덱싱 기법이 더 이상 무용제국이 돼요. 그래서 도서관에 사서가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을 다 외우고 어떤 책을 찾아주세요. 자, 원하는 정보 바로 갈수 있는 거. 100만 원을 안 뒤지기고
바로 몇 번째 그 책이라고. 이게 그동안 정말 꿈꾸던 것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걸 만든 게 바로 하이퍼텍스트라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메모장에서 글을 작성하고 나갈 때 뭐라 그랬죠? 변경된 내용을 저장할까요라고 묻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두 개 중에 하나 분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화형 테스트. 저장할래요? 말래요? 지금뿐만 이해하시죠? 종이 시절에 얘가 낙서하는 도중에 이거 낙서 그만하실래요? 낙서 갖다가 더 하실래요? 묻긴다는 거죠. 안 묻는 거죠. 얘가 갑자기 이동하다 안 묻는 거. 근데 저기 보시면 백과사전 시드롬이라든지 네이버에서 클릭하다 딱 클릭하면 바로 이동을 해요. 3일절 누르다 딴 걸 바로 이동을 합니다. 바로 건너뛰어요. 점핑을 합니다. 이게 하이퍼텍스트예요. 즉 연결성이 전혀 없습니다. 갑자기 건너뛰어요. 점핑. 이게 바로 하이퍼텍스트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넌 시퀀설이에요. 비연속적입니다. 비순차적이에요. 런은 아니오고 비연속적이고 비선형이고 넌 시퀀설 비순차적입니다. 옛날에는 테이프를 들이면 첫 번째 노트, 아홉 번째 테이프 다 감기해야 돼요. LP판을 듣도 그래야 됩니다. 난 틀어도 계속까지 가. 전부 다 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테이프도 끝까지 감아야 돼요. 지금은요, MP3에서 앞노래, 뒷노래는 전혀 다른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아무 관련고리가 없어요. MP3에서 앞노래는. 이런 것이 바로 넌시퀀설 비순차 시대로 하는 것이죠. 이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정박자들이 심혈을 기울였죠. 보시면 1900년대 정박의 아버지죠. 폴 오트리 선생님이십니다. 이분께서 도큐멘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정박의 기반을 만드는 것 같고 드디어 하이퍼텍스트 기반을 반네발 부시가 처음으로 개창합니다. 저 밑에 게 메맥스라고 메모리 익스텐더인데요. 저걸 통해서 드디어 사람들에게 하이퍼링크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이걸 갖다가 아까 정의를 누가 내리냐? 20년 지난 65년에 테드 넬슨 박사, 저희 연나는 분이 테드 박사가 하이퍼텍스트 나뭇가지를 갈릴 거고 대화형 테스트고 비순차이 테스트를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줘요. 이 정의를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이해가 되니까 반담이 67년에 하이퍼텍스트 에디팅을 만들고 누가 뭘 만들고 뭘 만들고 해가지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걸 만드는 분입니다. 마우스, 온라인, 워드 프로세서, 데스크탑 전부 만드는 분이에요. 저분이 이제 더글라스 에겔바트라는 분이신데 저분이 1969년 12월 9일에 더 데이 그날이라고 하는 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모든 걸 다 발표해버려요. 혁명적인 날입니다. 이런 수많은 노력 끝에 드디어 1987년에 빌 에키슨이라고 하는 애플에 다니는 저분께서 하이퍼카드라는 걸 만들어요. 저때 드디어 하이퍼란 말이 일반인에게 등장을 해요. 별거 아니죠. 클릭하면 바로 가요.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쭉 나잖아요. 거기서 딱 바로 그 페이지 가잖아요. 종이 시대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유관수 누르면 바로 그 페이지가 이동한다.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너무 당연하죠. 이게 하이퍼 문화가 나올 때까지 수천 년이 걸렸고 정의가 내려지고 저것이 구체적으로 실무화되는데도 30년 넘게 걸렸습니다. 수십 년이 걸렸던 겁니다. 이 결과물이 결국 하이퍼카드고요. 이것을 인터넷에 적용하자고 하신 분이 바로 팀 버너스 박사예요. RFC 1945분이 바로 HTTP 1.0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90년에 드디어 웹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전 세계 전부 웹을 쓰고 있죠. 클릭하면 바로 연결되죠. 네이버에서 클릭하면 바로 기사로 가고 댓글에서 바로 가고 뭐 클릭한다는 연결돼요. 한 방에 그기로 갑니다. 주소만 알면 누르면 바로 그 미국 사이트 갔다 프랑스 사이트 갔다 이게 바로 하이퍼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인터넷 아버지입니다. 저분이 1973년에 박한이라고 하는 분의 요청으로 지금 인터넷의 가장 근본이 되는 프로토콜 TCP/IP를 만든 분이에요. 97년에 옆에 있는 사람 접니다. 꽃사리 껴가지고 인증사진 딱 찍어서 아까 얘기했죠. 인증샷 중요한 거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정길라 박사인데요. 이분이 국내에서 소외당했어요. 세계 두 번째 인터넷을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소외대가 제가 대한민국 IT산 책에서 한 장을 아예 적응을 하랬어요. 대한민국 인터넷 나머지 정길라 박사 세계 두 번째 만들다. 이걸 보고 우리나라 전부가 우리나라 인터넷 두 번째다. 그동안 인터넷 강국 먼저 IT가 했는데 근거도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세계 두 번째로 인터넷 만들었대.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인터넷 30년 성대하게 하고 이제 정길라 박사가 우리나라 인터넷 아버지로 공인받았습니다. 저 잘한 거죠. 저분한테 박수 한번 주시죠. 그래서 정길라 박사님 등등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과거 얘기는 끝.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당연히 선형 문화하고 스팝 문화, 저변 문화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봅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밀레니얼 세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저변 문화를 최초로 가진 첫 번째 인류예요. 옛날에는 내가 뭔가 파워를 가져야겠다.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시아지고 서울대 스카이 나와가지고 건판사 살짝 돌리면 따고 뭐 엄청 해야만이 파워를 받고 돈을 뭐 엄청난 기시한테 꾸준히 와야 돼. 꾸준히. 지금 제가 갑자기 박만래 할머니 보셨잖아요. 어느 날 스타 됐는데 그동안에 이분 진짜 지질이도 진짜 인생 기왕에 살아오신 분이에요. 73이셨거든요. 진짜 뭐 삶이 즐거우게 가겠습니다만은. 근데 갑자기 스타가 돼요. 그동안 긴생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순간 뜨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있으면 다 수석입니다. 서양 문화는 꾸준히 서울대 연고대 부장대지 가장 쭉 이사 가야 되는데 이거는 갑자기 그 튀어나와요. 그림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뭐 공간, 확장, 방향성, 분산형 등등 지식 활용, 축적형, 소거를 머릿속에 이걸 넣고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 때는 6시에 어린이풀 1시간 끄셨어요. 어른들은 조정동 신문 아침 하나 보면 끄셨어요. 정보가 끄셨어요. 지금요. 24시간 만화가 돌아가요. 투니버스, 카툰 네트워크, 디즈니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걸 다 머릿속에 넣으면 머리가 터져요. 근데 심지어는 인터넷에도 한 1000개의 사이트가 있어. 만화 사이트가. 머릿속에 들어오면 터집니다. 포화 상태가. 어떻게 합니까? 쓱 흘려보내서 없애야 돼. 이게 요즘 아이들의 생존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터집니다. 과거. 그래서 아이들이 머릿속에 한번 담담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받으려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양과 질, 퀄리티와 퀀티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치와 스피드가 중요하다든지 연속적, 비연속적 관계 요 한 페이지가 몇 시간 얘기하는 얘기인데 아시죠? 대충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과 같은 것들이 보면은 확률이 아니에요. 아날로그 아니에요. 바로 일정까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제 어떤 우리 전 4년대 전 교수님께서 애들이 어제까지 멀쩡히 갑자기 그만 회사를 이유를 모르겠어. 일주일까지 안 멀쩡했었어요. 선형사에서는 이게 안 돼요. 내가 서울대까지 나온 상태에서 뭔가를 그만둔다. 안 됩니다. 왜? 지금까지 모든 게 무거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많은 관계들이 엮여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1초만. 그래서 이 아이들이 두뇌 보조가 빠릅니다. 인류 최초로 하이퍼 문화라고 하는 비순차 두뇌를 최초로 갖게 된 아이들이에요. 밀레니얼 세대가.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 때는 논리적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쓰면 내 말이 맞지? 라고 하는데 지금은 무논리입니다. 여기서 잘 아시다시피 비논리가 아니에요. 네 논리 틀렸다가 아니에요. 논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때는 어떻게 났습니까? 야, 중태야, 너 어젯밤에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놈아? 너 어젯밤에 뭐 했어? 아버지, 제가 어제 저기 신촌에서 친구 길동이랑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술 먹었잖아요. 좀 술 많이 먹어서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왜? 육하원치, 기승전결, 서로 별로 우리 이렇게 살아왔죠. 지난 몇천 년 동안. 이 아이들이 보통 이제 피프라고 하면은 또는 저희 이프라는 이제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 이거 얘기하는데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저는 그게 아니라 퍼스트 이미지로 제가 사용했을 겁니다. 먼저 떠오른 이미지를 먼저 보세요. 즉 논리가 없어요. 어제 술 먹었는데 교통장 먹었어요. 아버지 어디였다가 신촌에서 먹었어요. 근데 왜요? 왜 늦었냐고는 너무 많이 먹었다. 떠오르는 대로 꺼내서 대답합니다. 퍼스트 이미지, 퍼스트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틀려요. 우리 때는 시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세대니까. 김대리 어제 손님이 봤잖아. 어제 저기 토트넘 경기하는데 손님이 어제 출장인데 어제 날라다니대. 자, 어제 토트넘 경기하다가 근데 손님이 출장에서 날라다니는데 근데 세상에 어제는 2골을 갖다가 놓고 멀티골을 한 골 어시스트했어. 어제 손흥민이 끝내줬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우리 애들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생각 안 되나 어제 손흥민이 죽여줬어. 결이 먼저 나와요. 어떻게 죽여준 건데? 근데 검색하는 게 잘 안 나와. 내가 지금 왜 죽였는지 기억을 못 하겠어. 또 반복합니다. 어제 손흥민이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왜? 어제 참 병이 있었다. 그래서 왜? 걔가 잘했어. 그래서 얼마나 잘했는데 또
기억이 안 나오잖아요. 서치가 안 되잖아요. 머릿속에서. 일단 먼저 떠오르더라 돼. 어제 소리 잘했다고. 그럼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 기승전결 뭐 중간에 뭐 전도 없어요 보면요. 몇 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안 나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말을 저렇게 해요. 생각도 저렇게 하고 직장 생활도 저렇게 합니다. 회장님, 사장님, 제가 이 집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사표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일단 사표 던져. 왜 던지니? 내일 여행 가야 되는데? 그럼 왜 여행 가냐고 갑자기 회사 던지고 왜 그랬더니 애인이 가자 그래요. 그래서 애인이 나온 건데 왜 회사를 던지냐고. 여행 가야 되니까 결결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하시도 돼요. 이해 안 하시도 됩니다.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두뇌부죠. 잡힙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틀려요. 길 가다가 실제로 본 사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야, 어제 주문을 했잖아. 응. 고구려 북쪽보다 북쪽이 있나? 아니, 조선보다 북쪽이 남쪽이 있니? 우리 때 공부 꼴등한 애들 60분도 이런 질문 안 했어요. 왜요? 우리 때 숙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숙제하면은 지도를 대충 그리고 딱 그래야 색칠하기 시작합니다. 반장을 베끼든 표준정발 베끼든 베껴요. 따라서 어떻게 눈을 한번 보고 손을 한번 쓰는 게 있으면 목도과 그리고 필기했다 보니까 알geb을 익혀져요. 적어도 고구려 백기 신자가 한 시대라는 건 알아요. 고구려가 우리 때 적어도 알아. 영도는 몰라. 소수리만 때고 고구려와의 전진에 말하는 다리 이런 건 몰라도 고구려가 우리 때 정도 안다고요. 조선과 다른 시대라는 걸 몰라. 꼴등도. 지금 애들은요. 유학을 해도 우리 딸 그대로입니다. 네이버 검색 복사 붙여넣기. 안 읽어봤어요. 내가 안 읽었습니다. 안 읽었으니 유학에 대한 사실을 몰라. 기억이 없으니까 뭐가 되죠? 의문이 안 생겨요. 당신은 유학을 해보겠지? 라고 하는 의문이 안 생겨요. 의문이 안 생겨 뭐가 없죠? 창조가 없어요. 만약 그때 우리가 중국 그냥 갔으면 이성계가 당신 중국 어딜 때 우리가 중국을 먹지 않을까는 그 차이적인 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때는 그런 스포츠를 밟았는데 얘네들은요 복구다 보니까 의문과 창조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모든 관점도 틀리죠. 밖에서 내가 서울대 나한테 이 행동하면 뭐라고 하겠지? 내가 그래도 되게 이 행동을 뭐라고 그러겠지? 왜 그런 짓을 하고 그러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나를 행동을 평가하지만 지금은요 내가 치킨을 먹으면 부장님 나랑 뭐라고 그러겠지? 이건 이제 우리 시대야. 냄새 풍에서 치킨 먹으면 뭐라고 그러겠지? 냄새 풍에서 뭐라고 그러겠지? 근데 지금 애들은요 치킨 먹으면 내가 맛있을까? 일단 자기 관점 뒷사람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왜 그만두냐고 회사를. 옛날에 보상이었잖아요. 네가 한 달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월말에 보너스 500만 원 줄게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그걸로는 안 돼. 아까 했던 대로 익스펠리였습니다. 저렇기 때문에 평가도 완전히 틀려지죠. 옛날에는 내가 승진했고 주변에 과장이 나를 칭찬해줬고 기타 많은 것들 소셜 포션 남의 본 관점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소셜 사회적 지금은요 치킨 더럽게 나눠서 다음부터 안 먹어. 내가 이번 실패한 거야. 이번 내가 잘 그만두는 거 휴가만 잘한 거야. 뭐든지 자기 관점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붙잡아 두려고 하면은 이 도민과 포지션을 이 관점으로 제공해줘요. 이 관점으로 동의를 제공하고 모티브를 제공하고 그리고 딱 이건 좀 해주셔요. 결국 이런 문제로 갑니다. 중세 이전에는 상류층이 적고 밑에 공부 잘한 서울대 간 애들, 공부 적당히 한 애들, 공부 못한 애들 앞으로는 중간층이 와가지고 거의 대부분 하류층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퍼 테스트입니다. 설명을 길게 드리고 싶어도 별로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두세 개 같은 설명을 드려야죠. 특징은 대충 설명해 드렸어요.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류가 왜 지속되는지 제가 한류가 거품이다 잠깐 유행일까라고 10년 전에 얘기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아니라고 했었어요. 계속 갈 거라고. 왜 한류가 지금 계속되고 이렇게 커지고 있죠. 방탄소년단 세계적 비틀즈 같은 그룹이 되고 있어요. 한류가 지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만 얘들이 잘생겼다. 근데? 얘들이 잘생겼어. 뭐 좋은 얘기이시죠. 서양애들도 잘생겼죠. 이겁니다. 차이가 뭔가요? 중국의 시나닷컴, 야후닷컴, 야후재팬 차이를 모르시죠? 밑에 걸 보시죠. 이미
매년. 중국, 일본, 미국 애들은요 포탈을 못 봅니다. 여기 한번 이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글씨가 안 보이네. 뭐 신문, 경제 이거 여러분 한자 모르시죠? 여러분도 모르시죠? 일본의 경제, 부동산, 뭐저기 상식 이거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여러분 처음 보는 단어 못 읽죠? 네, 여러분들 초등학생 저거 전 모르겠습니다. 초등학생 저거 읽으면 한자 사진자 알아야 됩니다. 검색도 못해요. 한자 보게 검색할 방법도 없어요. 초등학생이 그렇게 하면 못 봐요. 한국은요 신기한 한글나라 해보셨죠? 3살부터 한글. 예, 3살부터 이거 봅니다. 40살에 왜 쟤네 둘이 이혼했어? 아니 그것도 몰라 하고 유치원생이 답들다가 지난번에 저희 싸웠잖아 라고. 어려서부터 어른과 똑같이 생각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인셉션을 보면요 아빠 그때 3번의 키가 주초고 굉장히 심하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얘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보는 동시에 보면 어른들이 부동산 정보, 경제 정보. 그러니까 얘네들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어른들의 경제관, 문화관, 영화관, 오페라, 미술 이거 다 봐요. 우리 때 조선일보 한참 되셨어요. 그런 남들은 10대 후반부터 이제 문화를 갖다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중국,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 애들은 유치원 때부터 어른과 똑같은 문화를 경험해서 어마어마하게 문화적 소양이 쌓입니다. 10년을 앞서 쌓여요. 이러니까 경쟁력에서 중국하고 일본 애들은 죽어도 못 쫓아요. 앞으로 100년도 못 쫓아요. 언어가 바뀌기까지는. 한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한 거죠. 저게 2008년에 촛불시 아시죠? 5월 2일입니다. 시위의 80%가 여중생, 여고생이었어요. 아저씨는 퇴근길에 잠깐 낀 사람들이고요. 보세요. 저 15년밖에 못 살았어요. 나도 대학 가고 왜 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시위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15살. 15살이 2년간 물러가서 시위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그리고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대통령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끌어내렸어요. 자기 없는 대통령이 많이 안 된다고. 역사상 2번째 사건. 딱 한 번 있었죠. 명예혁명. 어떻게 해서 명예혁명이 있어요? 피 한 방울 안 흘립니다. 2번째가 우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사건. 위정자 끌어내리면은 계엄령 선포하잖아요, 항상. 이런 일들을 했던 국민들이에요. 여기 때는 보시면은, 저는 밑에 걸 사실, 이게 보시면 밑에 후원, 빨리쿡이에요. 빨리쿡 뭐 하는 뜻이 아시죠? 빨리쿡. 아줌마 사이트. 쿡하는 사이트, 요리 사이트. 아시죠, 선생님들은? 그런 데가 후원했어요. SLR 클럽, 마이클럽닷컴. 과거에 없었던 아이들. 이게 하이퍼 세대가 된 건데요.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은 하이퍼 세대 책이 있어요. 절판에 쓸 것 같은데요. 보시면 됩니다. 결혼하는 이유를 설명드려야 되죠. 이거 하면 끝나겠네요. 자, 2016년 12월 8일에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한 건데 잘 보십시오. 신생아 66만 명이 31만 명 되기 2045년, 29만 되는 것이 2000년, 39만 명이 2036년입니다. 지금 이거 작년에 31만 명입니다. 발표하고 1년 만에 35만 찍어버렸고요. 발표하고 2년 만에 32만 찍어버렸습니다. 정부 통계가 무려 30년 틀려버렸어요. 저 통계 기반으로 운대한 모든 정책이 그런데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보신 것처럼 왜 결혼을 안 하는 것이죠. 인터넷에는 맞는 말이에요. 집사님 들어서 맞는 말이에요. 가부장적인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도 가부장적이고 집사님 옛날에 더 힘들었고 인터넷 전세의 고통이고 집값은 지금도 우리가 싼 편이고 우리 여성배는 많고 다 이유는 되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에 이런 변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출산율이 1 이하 떨어졌어요. OECD, 프랑스 이런 데다 1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 이하로 떨어진 이유는 뭐냐는 것이죠. 갑자기 결혼 안 합니다. 1년 만에 30%가 결혼을 포기를 합니다. 1년 만에. 1년 만에 폐업하는 웨딩업체예요. 이겁니다. 많은 젊은 아이들이 그래요. 58세도 좋았지. 대학만 하면 다 취업했잖아. 맞죠? 어디 가면 문 열어주는 사람도 있고 엘리베이터 걸도 있었고 맞는 말이죠. 그럼 누가 있을까요? 결국 자기네들이 한 거예요. 우리 학번을 일단 8384번을요 100만 명 태어났습니다. 저기 보시면 64년 학문이 100만 명 태어났어요. 그 중에서 4년제 대학을 20만 명 들었습니다.
나머지 80%, 저 중에서 15%는 전문대, 산업기술대 등등이 또 있어요. 총 20% 대학, 35%까지 2년제 산업대 방통대를 다녔습니다. 결국 인구에 우리 인구 58년 개특시 가지고 70년 개특까지 예비부모 중에서 80%, 아니 60, 70%는요 중졸고졸이에요. 이 사람들이 손가락짜리 3만 손가락짜리 분들이 있어요. 우리 고수 손가락 하나 남았어요. 미싱을 잘 들어오는데 돌아가는 애가 왜 나온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돌면서 발명치를 틀어서. 이거 들어온 나에서 일 누가 했어요? 내 친구도 했어요. 나머지 80%. 지금은요, 2008년에 대학 생활 84%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원래 이 친구들은 대학을 갈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어떻게 84%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겠어요? 원래 우리 집 다음에 애들은 공부를 못하고 전문대 고졸에서 끝나야 될 애들인데 얘들이 대학을 갔어요. 자, 이 대학 간 아이들에게 손가락 잘리면 선반이래라. 미싱을 잘 도도내 바느질 해라. 안 됩니다. 아니 노력을 안 하잖아. 그 외국으로 자기 다 먹고 너네들 하면 되지. 이런 건 됩니다. 아니에요. 어쨌든 대학 나왔어요. 경영학과, 유학과 나왔는데, 문학과 나왔는데 미싱을 잘 도도내 손가락 잘 선반일 할 수는 없다고요. 아이들을 옛날에는 중졸, 고졸, 대졸이 각자 출발선이 있었어요.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 공단에 다니고 있었다, 중졸, 고졸로. 그러면 거기서 공원들이 만나서 결혼하고 월세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올라가고, 뭐 서울에 가면 좀 좋은 대기업 가고, 인하대 가면은 중소기업 가고, 포로 같은 데 가고, 좀 더 작은 기업 가고, 이렇게 출발선에서 각자만 출발했는데 지금은요, 이 나머지 80%가 전부 다 출발선 올리려고 했어요. 대졸자 수준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나도 대학교 나왔으니 30평 아파트로 시작을 하고 지금 이제 방학까지 월세라는 누가 하겠어요? 걔들은 뭐 이력은 아니죠. 출발선이 상시켜놨어요. 그럼 여기서 그런 문제죠. 상시는 문제가 없어요. 어느 시대나. 80% 어차피 애들 공부 안 해. 나머지 80%가 문제인데 나머지 80% 중에서 64% 정도 되는 애들은 옛날에 대학을 못 가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대학을 못 가는 대학을 갔으니 출발선을 높여놨어요. 근데 하려고 보니까 대학인데요. 상위 10%만 가는 삶이 거예요. 대기업 나가지고 뭐 5천 받으면서 아파트 사고 와하고 결혼하고 차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계획이란 게 없어요. 60%에게 계획이 없어요. 능력은 안 되는데 꿈은 출발선 거기 가 있어요. 근데 능력은 안 돼요. 왜 서울에 주시는 거예요? 이 계획이 뭡니까? 문제예요. 이것이 헬조선의 원인입니다. 거기는 아프리카 아니고 뭐니 다 포함되어 있죠. 뭐 교육적인 사회적 등등이 다 포함되는데 결국에는 능력이 안 되는 60%가 이 문제의 지금 핵심이에요. 결론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걸 희망을 줘야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여자들이 술 먹고 놀아야 벌레에서 아무도 안 먹는데 동영상 한번 보시면 시간에서 동영상 보시면은 스타벅스에다가 휴대폰 노트 다 놓고 1시간 뒤에 밥 먹고 와도 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길거리에 저 버스에 갔다 오는데 일부러 물건을 2시간도 안 나가요. 그렇죠 여러분? 왜요? 대학 나와서 그 100만짜리 노트가 훔쳤다가 인생 망가지잖아요.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 교수가 길거리 100만짜리 훔쳐가지고 그 훔쳐가지고 인생 망치고 싶으세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소매시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살 때는 맨날 났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녀죠. 60%는 대학을 나와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어쨌든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 아이들 양심과 지식과 의식을 갖춘 아이들입니다. 어쨌든 학교에 업데이트 버렸는데 어쩔 수 없이 능력에 비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10% 사이가 안 됐더니 60%는 계획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 아이들은 굉장히 훌륭한 인재들이에요. 대학을 가고 앞에 대로 길거리에 노트북에서 지금 안 갑니다. 전 세계 유일한 나라는 아시죠? 프랑스 뭐 저기 뭐 스페인 앞에 유치원들잖아요. 보면 남미야. 이 아이들을 결국에는 희망이 결과죠. 잘못된 정책을 나는 아이들이지만은 이 아이들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이 그거겠죠.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이퍼 문화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 하이퍼 문화를 바탕 이해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특수한 상황을 바로 적어 60%의 중간의 계층 이 아이들 어떻게 이끄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희망으로 바뀌느냐 해외에서 바뀌느냐가 갈림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저희 하이퍼 세대에 관해서 제가 아주 짧은 시간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해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대로 설명은 좀 많이 아쉬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길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